이번 영상에서는 텔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넷은 원격지 컴퓨터에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텔넷은 이러한 프로토콜을 뜻하기도 하는데 가장 손쉽게 원격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ntOS 7 기반으로 일단 한번 텔넷 서버를 구축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원격지, 즉 서버로 사용되는 컴퓨터에는요, 일단 두 대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뭐 서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텔넷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텔넷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는 쪽을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서버 쪽에는 이제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레드햇 계열은 텔넷 다시 서버라는 패키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설치되는 명령이 텔넷입니다. 텔넷. 자, 그래서 각각 다 다른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문서 보시는 것처럼 텔넷을 이용하기 위해는 원격제 시스템에 텔넷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서버 쪽에 설치되는 패키지가 텔넷 서버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이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면 텔넷이라는 명령어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텔넷하고 상대방 호스트명이나 IP명을 치고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은 사용법이라든지 텔넷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들은 여기 나오는데 교재에 나오는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가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서버로 쓸 거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쓸 건데, 요쪽 이쪽 왼쪽에 있는 시스템을 서버로 쓰겠습니다. 일단 IP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IP, ADD가 하셔야 되겠는데 인터페이스 컴피그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컴피그 하면 일단 서버 쪽 IP는 몇 번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56.105번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버를 192.168.56.105번을 서버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요, 인터페이스, 컴피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IP는 106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106번. 자, 그럼 각각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접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관련 패키지가 설치된지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레딧 계열은 이제 RPM 패키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RPM-QA 하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RPM 패키지 설치된 걸 다 검색이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텔넷이라는 문자로 검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파이프 그래프 하시고 텔넷 하시면 되겠죠. 자, 검색을 해보면 아마 텔넷 관련 패키지들이 뭐 기본값으로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서버로 쓸 거기 때문에 이 텔넷이란 뭐 윤명령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텔넷이란 이름의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 검색하겠다 그러면 하시고요. 네, 서치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텔넷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넷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검색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텔넷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텔넷은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겠죠. The Client Program for the 텔넷 리모트 로깅 프로토콜이죠. 텔넷 리모트 로깅 프로토콜을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텔넷이고요. 자, 그 다음 텔넷 서버는 더 서버 프로그램인데, 더 텔넷 리모트 로깅 프로토콜,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인 텔넷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250 관련된 터미널인데, 일단,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를 서버 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시고요. 네, 인스톨 하시고, 텔넷 다시 서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량이 얼마 되지 않죠. 뭐 사이즈가 작죠. Y 누르시면 되고요. 자, 설치를 하게 되면 레딧 계열은요, RPM 패키지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UM이라는 거는 이제 RPM 패키지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되는 패키지는 R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치하시면 항상 이제 반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일단 RPM-QI 하시고 텔넷-서버. 도대체 텔넷 서버가 뭔지 한번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설명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서머리 보면 더 서브 프로그램 아까 본 내용, 디스크립션 보시면 뭐 텔넷은 뭐 인기 있는 프로토콜인데 원격에서 오긴하는 인터넷 망으로 이제 원격 시대에 오긴하는 뭐 인기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넷은 뭐 기본적으로 이 데모이 디세이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넷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아이네티 기반으로 동작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엑사이트 기반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네이블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센토스 7은요. 네, 소켓 기반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냥 직접 엑사이트 안 쓰고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설치했는지 rpm-ql 하시고요. 이렇게 텔넷 다시 서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제가 RPM 패키지 설치하게 되면 꼭 권장해 드리는 게 QI 그 다음에 QL입니다. 도대체 어떤 파일이 설치되고 왜냐면 유미나 RPM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설치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쭉 해보시면 네, 이렇게 텔레덤 소켓이라든지 네, 텔레 고뱅이 서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넷이라는 데모, 사실은 텔넷은 인텔넷이라는 데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entOS 7에서는요 소켓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켓을 띄우셔서 동작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시스템 CTL 하시고요. 네, 띄우는 방법은 시스템 네, CTL 하시고요. 네, 스타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텔레 서비스 지금 텔레 소켓을 동작하면 텔레 소켓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텔렛이 이 메시지가 안 뜨죠. 뭐 항상 쓰면 메시지가 안 뜨면 동작을 하는데 과연 잘 동작하는지 확인 어떻게 하냐면 네, 시스템 CTL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텔렛 다시 이렇게 소켓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스펠링 스테이터스죠. 자, 이렇게 치시면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죠. 액티브 되어 있고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서비스가 이제 동작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있다는 거죠. 부팅 시에 활성화 안 된다는 현재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네이블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트는 뭐 23번,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MAN 텔렛이라는 거 가지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텔렛이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텔렛 로컬호스트 해서 테스트 하셔도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원격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일단 이쪽도 텔넷 관련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PM 하시고요. RPM 마이너스 QA 파이프 그랩 하고 이렇게 텔넷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뭐 텔넷 관련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이쪽은 클라이언트를 쓸 거기 때문에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yum install 이렇게 텔넷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설치가 아까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rpm-qi 이렇게 텔넷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썸머리를 보셨겠지만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 이 패키지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텔넷 패키지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명령에서 실행하는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QI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QL을 해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rpm-ql 이렇게 텔넷 해보시면 이 명령 텔넷이라는 명령 딸랑 하나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맨 페이지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 이건 뭐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문서 하나 리드미 파일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페이지 그 다음에 실제 설치된 건 이 텔넷이라는 명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해보시는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뭐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텔넷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는 계정 한번 만들어 ADC 밑에 패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들이 어떤 계정을 만들어 보냐면요. 네, 그냥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네, 브루스카이라는 계정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랩 브루스카이하고 이티시미트 패스워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디들이 이티시미트 패스워드에 예, 리눅스 계열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랩 명령은 이제 저 아이디가 저 문자를 검색해주는 명령어인데 있으면 나타나는데 네, 브루스카이가 없기 때문에 네, 계정이 없죠. 그래서 브루스카이라는 걸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브루스카이로 접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즈헤드 하고요. 브루스카이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PASWD 블루스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워드는 그냥 1, 2, 3, 4 하겠습니다. 1, 2, 3, 4. 자, 1, 2, 3, 4.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저 계정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텔넷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2.168. 네, 서버가 56점, 저는 105번입니다. 엔터를 치면, 네, 찾아갈 수 없다라고 나오죠? 잠시만요. 네, IP tables -f. 네, 방화벽. 여기 기본적으로 동작시키기 되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네, 방화벽을 푸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56점 105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까지 로그인한 창이 나오죠? 블루 스카이 해보고요. 자, 1, 2, 3, 4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 해보시면, 네, 블루 스카이가 192.168.56.106번으로 로그인된 게 보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네, 텔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넷을 부팅 시에 계속 써야겠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 네, CTL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enable 하시고요. 텔넷 다시 소켓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부팅 시에 계속적으로 텔넷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상태 시스템 네, CTL 마이너스 L 네, 스테이터스 네, 텔넷 점 소켓 이렇게 쳐보시면 예, 지금 리스닝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enable 됐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enable 되어 있어야 부팅 시에 재부팅 해도 계속적으로 텔넷 서비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텔넷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증을 통해서 원격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텔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텔넷에서 사용법이나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텔넷 사용법, 여기서 말하는 텔넷 사용법은 텔넷 클라이언트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텔넷 클라이언트 명령어 사용법은 이제 텔넷하고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명 또는 IP 어드레스를 입력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포트를 입력하는데, 기본적으로 텔넷은요, 네, 23번 포트로 접속을 되는 겁니다. 23번 포트. 자, 근데 다른 포트로 포트 번호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른 포트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뒤에다 이제 포트 번호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용법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텔넷이 뭐 뒤에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텔넷이 평문 전송을 하거든요. 평문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 패킷들이 캡처링을 당해서 어떤 내용이 전송되는지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텔넷 자체를 이제 안 쓰고 텔넷을 대체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SSH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넷 클라이언트 명령어의 사용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제 원격지의 서비스를 검증할 때 사용됩니다. 서비스. 요거 하나 사용법 하나 해보시면, 보죠. 여기에 지금 웹서버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rpm-qa httpd 한번 해볼게요. 웹서버가 깔려 있죠.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 yum install 하시고요. 네, yum install 하시고 http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스템 네, CTL 하시고요. 스타트 하시고요. 네, httpd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웹서버가 가동이 되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뭐 시스템 CTL -L 하시고요. 뭐 스테이터스. 네, 스테이터스 HTTP 하시면 동작 중이라고 나오죠. 아니면 이제 PS 확인하시면 돼요. PS 하시고 AUX 네, 파이프 그래 HTTPD 하게 되면 지금 웹서버가 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요.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 로컬호스트거든요.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팅 페이지라고. 자, 그럼 이제 텔넷이 어떨 때 쓰이냐면 이렇게 웹서버가 가동되는지 안 가동되는지 확인할 때 지금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EXI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제 접속이 끊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텔넷 명령어도 어떻게 쓰이냐면 텔넷 포트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검증할 때 쓰인다라는 거죠. 이게 텔넷하고요. 192. 예를 들어 192.168.56.105번이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뒤에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23번 포트로 접속을 하는 거고, 텔넷 기본 포트인 23번 포트로 접속하는 거. 뒤에다 이렇게 80번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192.168.56.105번에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터를 치면 서비스를 하면 이렇게 커넥션이 돼버립니다. 그럼 저건 80번 포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웹인 경우는 이렇게 get 하시고요. 게다가 http 1.2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정보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정보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뭐 아파치 버전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 그래서 텔레탐의 호스트네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포트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예제 보시면 되고요. 예제 보면 이제 사용자명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명도 예, 그 접속할 때 미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넷은 아마 마이너스 에러 옵션만 일단 알고 계시면 뭐 사용할 때 불편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텔넷 192.168.1.100번이죠. 사용해 보시면 그러면 이게 192.168.1.100번 서버에 텔넷 서버로 접속하는 거죠. 기본 23번 포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번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포트로 접속할 때 지금 저 보여드렸죠. 만약에 이 도메인이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러면 도메인 치시고 80번 하게 되면 80번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계정으로 그러니까 특정 계정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접속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L 유로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자, 클리어하고요. 텔넷 다시요. 아이고. 텔넷 하시고요. 192.168.56.105번 이렇게 하시면 아이디부터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L하고요. 그다음에 블루스카이 이렇게 찍어버리면 패스워드만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이디 안 물어보죠? 1, 2, 3, 4 입력하시면 바로 이제 블루스카이 로그인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예전에 보통 이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패스워드를 삭제하면 바로 그냥 그 명령에서 그 IP를 딱 치면 그 사용자 접속이 되게끔 보통 이제 뭐 RSH, R로긴이라는 걸 썼고요. SSH도 가능한데 초창기에는 이 텔넷에다가 이 블루스카이다 그러면 블루스카이 패스워드를 삭제를 하고요. 그냥 이제 명령에서 텔넷 마이너스 블루스카이 IP만 치면 접속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보통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패스워드를 삭제하면 그냥 로그인이 됩니다. 이쪽 지금 서버 있죠? 여기 서버에 보시면 이 패스워드를 삭제를 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리눅스에서 인증하는 건 아이디가요. 그랩하시고 블루스카이 해보고요. ETC민트 패스워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가 기록이 되고요. 암호는요. 그랩, 블루스카이, ETC민트 섀도우런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SH512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암호화된 값입니다. 기회 되면 다른 영상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6이 이제 SH51 $사인 이 두 번째 콜론을 기준으로 두 번째 필드가요. 이게 총 9개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필드가 이제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저희가 1, 2, 3, 4로 설정했잖아요. 1, 2, 3, 4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관리자도 알 수 없게끔 이제 암호화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을 또 다시 이 두 번째 필드는 $사인 기준으로 다시 3개의 필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필드 6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 SH51을 뜻하고요. 이게 솔트입니다. 솔트. 왜냐면 함수들은 1, 2, 3, 4 정하면 동일한 값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솔트라는 걸 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된 값이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요. 뭐 제가 그 사용자 관리라든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패스워드를 삭제하게 되면 패스워드 입력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ASSWD-delete 옵션 주시고요. 블루스카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패스워드가 삭제했다고 나오죠. 다시 그랩을 해보시면 두 번째 필드가 아예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딜리트를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삭제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게 되면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네, 그냥 바로 호출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텔넷 마이너스 블루스카이 191.168.56.109번이지 엔터 치면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후에 보면 로그인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L 옵션 정도는 알아두기 좀 편한 게 뭐 지금처럼 그냥 상대방 호스트를 서버 쪽 호스트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로그인 시킬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설정들이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L개 해정하면 이제 이 경우에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패스워드조차 이렇게 D 옵션을 주시면 삭제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텔레서버 설치하는 거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텔레서버는 서버 쪽에다가 yum install 텔레서버 하시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현재 CentOS 7에서는 네, 소켓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ctl start 텔레.소켓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동작 확인은 시스템 ctl-s 텔레.소켓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죠? 부팅시 활성화하겠다. 부팅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ctl enable 텔레.소켓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로컬에 이제 텔렛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다 그럼 텔레 로컬호스트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접속을 해보시면 이제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가 깔았던 텔렛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텔렛 클라이언트 프로 패키지인 텔렛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사이트 해볼게요. 포스트 스캔하는 도구를 하나 까시는 것도 좋죠. 이제 엠맵이라는 아주 유명한 툴이죠. 엠맵 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위치하시고 이제 엠맵 있나 한번 해보죠. 엠맵 없죠? 자, 엠맵 한번 깔아보죠. 자, yum 인스톨 하시고요. 엠맵 해보겠습니다. 자, Y 누르고요. 일단 뭐 엠맵은 뭐 사용법이 굉장히 옵션도 다양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열려진 포트만 검색하는 그 열려진 포트도 뭐 그 3웨이 핸드쉐이크 기록이 안 남게 하는 뭐 하프 스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다른 데서 배우셨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포트 스캔하는 것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엠맵 깔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rpm-qi 이게 엠맵 rpm 패키지를 깔았다라고 하게 되면 엠맵 해보시면 설명 나오죠. 맞죠? rpm-qi 엠맵 하시면 되고요. 엠맵은 네트워크 웨퍼의 약자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익스플로레이션 툴 앤 시큐리티 스캐너죠. CQL하면 네트워크 보안 탐지 툴이라든지 보안 스캐너라는 그런 의미라고 되어 있어 보시면 되고 설명 나옵니다. 뭐 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m-ql 하시고 엠맵을 해보시면 뭐 설치된 패키지도 대부분 뭐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명령어 하나 정도 이렇게 엄청 많네요. 여기 보면 이제 엠맵이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설치가 되어 있죠. 저 엠맵 가지고 보통 이제 서비스하는 열려진 포트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시겠다 그러면 엠맵 하시고요. 마이너스 P 옵션 포트 0번서부터 포트가 0번서부터 65,535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호스트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원격지 IP 치시면 되는데 저게 기록이 남거든요. 저 엠맵을 그냥 일반 사이트에 시도하게 되면 해킹 시도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엠맵을 이렇게 딱 로컬호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려진 포트들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좀 텔넷이랑 메시지가 열려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메일 서버, 그 다음에 도메인, 웹 서버 이런 것도 동작시키고 있기 때문에 열려진 포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맵이란 나중에 기회 되면 엠맵에 대해서 한번 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텔레 서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텔레 서버 패키지 설치하고 텔레 클라이언트 패키지 설치하고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텔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